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됐습니다. 또 5.18 진성 규명도 정부 주도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위상이 높아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5.18 재단의 개혁을 얘기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5.18 재단 측은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얘기가 옳은 걸까요? 또 이런 논란을 뛰어넘어서 5.18 재단이 5.18 정신계승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5.18 재단 측에서 두 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두 분, 이렇게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서로 진솔한 얘기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 재단 측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남영관 5.18 기념재단 설립동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관입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김영정 옛 전남도청 보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성 참여자치 21 전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누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쪽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김영정 위원장님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올해로 5.18이 38년이 됐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될 5.18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5.18은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간 5.18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봤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5.18 기념재단의 혁신이 그 새로 시작하는 5.18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와 5.18 재단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신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5.18 운동을 준비하는 진통의 과정, 논쟁의 과정으로 보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논쟁, 진통의 과정이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18 재단 쪽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그 5.18 단체와 재단은 정말로 그 인내를 했습니다. 5월이 시끄러우면 5월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피의식에 아주 많이 젖어 있습니다. 조용히 하자.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일리가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이미 도를 넘어서요. 이게 칼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 계속돼 가지고는 이렇게 도가 넘은 행동이 계속됐을 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5.18 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고요. 더 이상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5.18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 시민사회하고 토론회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그동안에 그 5.18 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저를 의도적으로 저분들이 피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무조건 사퇴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5.18 재단을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는 게 지난 1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가서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이분들이 너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시민사회 대응일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조목조목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체크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5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도 잘못된 건 인정하고 고쳐야죠. 근데 시민사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건 고치면 안 됩니까? 이런 방향으로 오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돌을 넘어서 칼이 되고 있다. 이게 토론 시작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김학래 이사님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얘기하셨던 걸 토론회는 오늘 오후에 광주 YMCA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5.18 개혁을 위한 아마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조목조목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희성 위원장님 문제 제기하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시민사회에서 지금 1년 반 정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단 내부 감사에 감사 보고서에 근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가 특별 감사를 했고요. 그 시 특별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간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5.18 재단의 문제가 최초로 이제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마 2016년 12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상임이사님께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 광주드림 등에서 뭐 단기 계약직 채용, 또 뭐 파업 참여했다고 해서 업무 배제하는 것, 그다음에 계약직 남발, 그리고 뭐 특혜 채용, 임금 체불 이런 기사들의 5.18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근간으로 이렇게 광주시가 특별감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한 그 원인이 재단 내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당시에 그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다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감사 보고서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가지고 언론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언론의 요구를 받아서 시가 이렇게 감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러한 논란들이 되자 시민사회가 나서서 재단의 개혁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뭐 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사실은 팩트 관계에 대해서는 그럼 감사 내용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의를 돕기 위해서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광주시 감사의 뭐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기금 운영을 잘못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 손실 보셨던 지적도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5.18 사료 기증을 받았다고 기자회견과 그 5.18 사료 기증을 받았다고 5.18 단체장님으로부터 지역에 이제 보도도 하고 이제 감사 인사도 했죠. 근데 이제 3일 뒤에 이제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요. 즉 5.18 사료 기증을 받으신 게 아니라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걸 이사에 보고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시 감사뿐만 아니라 재단 자체 감사에서도 누누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2년여 동안 당시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로부터 5.18 기념재단의 혁신은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제기를 한 겁니다. 그냥 사퇴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재단 내부의 감사, 그리고 광주시 특별감사의 지적사항이고 기관의 구두 경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한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질 모습을 하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왔고, 급기야는 김영진 신임 이사장님께서 취임식도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시민사회가 비판을 해서 저는 사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설명을 듣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3억 5천이 손실난 것처럼. 근데 기본재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했다. 그 감사 결과에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거 뭐냐면 5.18 재단의 기금이 93억이 있습니다. 93억 중에서 93억을 가지고 요새 은행 예금으로 하면 2%가 안 되잖아요. 근데
5.18 기념재단은 이거 자체 인건비라든가 5.18 단체 지원이라든가 자체 사업을 위해서 4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매년 기금 예산에서. 근데 93억을 가지고 은행 예금에다 넣으면 2억도 못 받는 걸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채권 운용을 해요. 채권을 사서 운용을 하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이자가 표시가 돼 있어서 이자를 계속 받습니다.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받고 그걸 20년이면 20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다 받아요. 원금을. 그런데 매년 연말에 그걸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니까 그 등락이 있습니다. 3억 5천 정도가 마이너스 나온 걸로 평가가 돼 있어요. 이건 숫자상의 평가이지 실제로 손실이 아니에요. 아니 상임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광주시에 아니,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평가 손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 기관 경고를 내린 거예요. 기관 경고는 그럼 지금 그게 아니니까요. 광주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하셨어야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감사 결과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사 결과 부정 감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3억 5 손실이잖아요. 3억 5천의 손실이 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사회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이사회 무슨 보고를 안 합니까? 감사 결과 그대로 저희는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시민사회의 새로운 주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특별감사의 결과문을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를 신뢰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김양래 잠깐만요. 상임 이사님께서 저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실 게 겁니까? 그런 지금 식으로 저희가 올라가지. 너무 토론이 격해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먼저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게요. 제가 감사 결과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드리잖아요. 겁니다. 그 광주시 이 감사 내용이 결과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만요. 드리는 거예요. 김 이사님 잠깐만요. 예, 예. 토론이 너무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이러는 쉬었다. 황당한 일단 일입니다. 남영관 회장님 어떤 입장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두 분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우리 김양래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감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3억 5천이 왜 결손 처리가 돼갖고 올라왔고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마치 우리 김양래 이사님이 어떤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토론 자체가 안 되죠. 말씀하실 때는 좀 들어보시고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돼 있다. 그럼 그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토론이 됐든 공청회가 됐든 제발 좀 흥분하지 말고 네, 너무 흥분하지 상대방 말고. 좀 자극 않고 대단히 어떻게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할 길을 있습니다. 찾는 그런 예, 자리가 예. 됐으면 그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사님, 설명을 이게 해야 지금 되니까요. 세세하게 다 너무 설명하시다 보면 5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두 번째 저분들이 이야기한 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5.18 사료 기증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저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기증은 상임이사님 정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아니, 광주시 제 감사의 말씀을 지적 사항이라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으면 안 5.18 되죠. 사료 기준 잠깐 듣고 관련 가시죠. 지적이잖아요. 예, 선생님. 저희 제 김 말씀을 위원장님 잠깐 듣고 듣고 가시게 이야기를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은 기증이고요. HWP 파일에 대한 구입은 구입입니다.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엑셀 파일로 된 정수만의 5.18 일지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지가 기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사료를 5.18 정수만의 5.18 일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입한 것은 HWP 파일로 그분이 직접 이렇게 작성해 놓은 수사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A4로. 그걸 구입을 한 거예요. 다만 그 내용이 이사회 보고됐습니다. 다 됐는데 저분들이 지금 시 감사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획위원회에다 이걸 안 거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회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수만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일부 할 만한 사료들은 기증했고 또 일부는 판매했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정수만의 사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이에요. 지금 국방부 특조위가 지금 60만 페이지 이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30몇 년 동안 그보다 더 많은 자료를
이미 5.18 진실규명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이런 식으로 저분들이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사기로?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검찰 조사 잘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사기를 쳤는지 횡령을 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또 5.18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이제 김사님 5.18 말씀 많이 사료, 하셨거든요. 예, 예. 좀 기존 얘기 듣고 관련 가실까요? 사업 추진 절차 등 부적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없이 추진. 5.18 사료 구입 후 기증으로 홍보. 그럼 이게 다 거짓이란 건가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문구 그대로 저희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서- 일방적인 시민사회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시 감사 결과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기로 고소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수사가 끝났다니까요. 잠깐만요. 거기 결과가 나올 이거 아까 텐데 제가 정리했던 예, 거니까 예, 다시 예, 한번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김 사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기증하고 일부는 판매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광주시 감사에서는 일단 기증받았다고 하고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주장이신데요. 여태까지 그 주장을 저는 뭐 처음 들어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이 논란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논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 오늘 점심 때 이제 재단 관계자분을 사실 뵀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이렇게 가니까 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나오시는 두 분이 사실상 재단을 대표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뭐, 재단 관계자분은 그건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일단 답을 하셨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는 재단의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는 설립 동지회에서 저희는 뭐 토론을 요구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망설였는데, 이 토론회가 사실은 재단 발전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토론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진실 규명으로 갈 소지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사실 이러한 토론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 자리를 나와야 되는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진실 규명으로 가니까 저도 좀 그러면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제가 아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감사 결과를 부정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가 주장이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도 주장이 아니라 감사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사 결과에 보면 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기금 운영위 및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물론 이제 저는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평가 손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상임이사님이 물론 이제 누가 이거를 했는지는 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임이사님이 취임하자마자 21억의 보통 예금이 이 후순위 채권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상임이사님의 결정인지 아니면 이사장님의 결정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상임이사님이든 이사장님이든 이 결정을 할 권리와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금 운영에 관한 거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결정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해서 상임이사님이든 이사장님이든 기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1년간 운영한 결과에서 3억 5천이라는 평가 손실이, 물론 평가 손실입니다. 주장하신 것처럼. 평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뭐가 이제 문제라고 되냐면요. 제가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4번 기본 재산 운영 상황 보고 시 구입 금액 등 일부만 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보면요. 채권의 발행 가액, 손실 금액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게 시의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간으로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를 드리는데 마치 시민사회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드릴게요. 기금관리위원회를 했어요. 기금관리위원회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님들에게 서면으로 저희 사무처장이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회를 아니 사후죠, 사후. 들어보세요. 사전입니다. 사후죠. 사전이라니까요. 아니, 전 사후로 알고 그만하시죠. 아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심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네. 말씀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이 좋겠습니다. 문제의 전반적인 것이요. 5.18 재단의 모든 문서를 다운로드에 긁어가 버렸어요. 누가 그랬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유출돼 가지고 5.18 재단에서 그걸 이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기로 이사회가 엊그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부도덕하게 완전히 긁어가 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팩트 체크를 물론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이미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결과를 작년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 문제로 계속 논의를 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작년에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 시민단체하고 5.18 재단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과정 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광주시 감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당시 그 차명석 이사장님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뵀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명석 이사장님께서는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재단 그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혁신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그 정비한 이후에 그 사퇴하겠다. 그리고 당시 상임이사님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시 재단 측에서 나온 시민사회 이사 3분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의논을 했죠. 그래서 이러저런 의논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그러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뭐 그거의 최고의 표현은 이제 사퇴였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결렬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5.18 기념재단이 이렇게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주시 감사로 그 기관 구두 경고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있지 못하는 재단에서 과연 혁신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18 기념재단은 자체 혁신위원회를 만드시죠. 그래서 만드셔서 또 뭐 일을 진행시킵니다마는 결과 또 자체 내 이견과 갈등으로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뭐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음으로부터 해서 제자리에 멈춰 있고 급기야 최근에 뭐 신임 이사장님이 뭐 취임식도 못 치르고 이제 사퇴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작년에 시의 감사 결과 나온 뒤에 재단에서도 뭔가 이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아니 우리 나 회장님도 좀 예. 말씀할 기회를 주시죠. 네. 금방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좋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분명히 어떤 사소한 잘못이라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5.18 기념재단은 성직자들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즉 또 재단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빠뜨려 잡고 관장할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기금관리위원회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서면 보고를 했을 것이고 만약 이 과정이 무시됐다면은 그 두 분은 감옥 가셔야 돼요. 네. 회장님 지금 예. 기금 사용에 대한 얘기는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 네. 작년 이 시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재단에서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이제 얘기를 좀 그 해주시면 말씀드리기 좋겠습니다. 전에 이제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재단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설립동지회 쪽에서는 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고 자 과연 기념재단이 어떤 뭐 성직자들 단체도 아니고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소한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100%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관 경고 하나, 주의 촉구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재단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잘못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을 운영해라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신적인 존재에게 재단을 맡겨라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과연 저 시민사회단체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그 재단 그 운영 주체가 바꿔지면은 이런 문제가 안 터질까? 실질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터졌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 5.18 기념재단은 1년에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4억을 빼낼 데가 없어요. 우리 최희성 씨도 재단에 근무한 적 있죠?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예. 5.18 재단이 4억 가지고 운영하신다고요? 기금에서 기금이- 과실금을 4억 정도를 확보를 기금에서 했는데 과실금 예, 예. 4억. 그리고 정부나 시 지원도 상당히 받으시죠? 얼마나 받습니까? 정부에서 24억 받고요. 네. 시에서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올해 한 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예산에서 28억, 그리고 자치기금에서 4억. 사실은 대부분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제가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을 저희 그 설립동지에서는 면밀히 이렇게 연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 동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 갖고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가 물러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결국은 두 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러나게 됐죠. 자연스럽게 예. 물러나신 게 아니라 임기가 차서 그만두신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예. 겁니다. 오늘 보니까 다시 확인되네요. 시 감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시 감사 결과를 일하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 요구서를 55페이지에 달해서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냐. 저는 근데 이걸 간단한 문제로 여기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실수할 수가 있죠. 이 근데 이게 일들이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규직을 재단에서 계속 고용을 못하는 아픈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퇴직금 적립해야지, 월급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그러면 업무를 맡고 그 이 우리 재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임이사님이 거의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시는가 그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휴가 결제를 상임이사님이 거의 하세요. 심지어 외출 반차까지.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린 아니, 거랑 아니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요, 그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가 이 일을 다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 말은 내 말은 아니, 심지어 외출 반차 결제까지 하세요. 상임이사님이 현재 재단 체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책임이 요지는 막중하다는 그것이 아니잖아.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막중한 책임이고 또 그러면 5.18 기념재단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두 분이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흘러갑니까? 아, 그건 대표는 아니지. 대표 대표랑 책임을 책임 책임은 지셔야 그렇죠. 되지 책임은 않겠습니까? 지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단기 계약직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 계약직은 상임사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장님과 상임사 사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의 사퇴는 저희의 주장뿐만 아니라 당시에 차명석 이사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인정을 하시고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온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발전위원회는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재단에서 자체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뭐 두세 달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 자체 시민사회가 들어가지 않은 그 혁신이 결과에서 상임이사와 이사장의 사퇴를 사실상 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사분들로만 구성된 그 재단 이사분들과 재단 직원분들로만 구성된 그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퇴를 권고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그렇습니까? 그 지금 문제의식을 당시 가지고 있는 재단 자체 혁신위원회도 그런 안이 나왔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이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지금 두 분 다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있어요. 상임이사님. 자, 5.18 이게 징감재단 뭐냐면요. 혁신위원회 활동 자료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고 혁신위원회 뒤에 자료를 5번 저도 갖고 왔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네. 거치 혁신안 마련되면 새로운 집행부에게 혁신 실천 기회를 제공.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사퇴란 말을 안 썼지. 아니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죠. 그럼 이해를 사퇴란 달리 하시는 말이 거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들이 지금 막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사장 상임이사 거치라고 이게 표현되어 재단에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재단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잠깐만요. 자, 이걸 아니, 소설이 자꾸 하시면 안 되죠. 소설이 잠깐만요. 이거 너무 이분들이 토론이 재단 너무 내부 격렬해지는데 재단 재단 내부의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재단 내부의 홈페이지에 이야기를 나와 제가 있는 드린다고요. 그 이사의 결과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서예요. 저희가 자꾸 이사의 결과를 소설을 쓰는 게 소설을 아닙니다. 하시면 아니 안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까 뭐냐면요. 재단 이사장은 재단 발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그 격론이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죠? 맨 마지막 페이지. 예. 혁신안 마련되면 새로운 집행부에서 혁신 실천 기회 제공, 이사장과 상임이사 거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거취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거군요. 이사회에서요 그런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체는 됐지만 네. 사퇴라고 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다고요. 예, 사퇴라는 글자. 예, 예. 거취라는 표현만 있다. 그렇죠. 그건 네, 쓰기로 알겠습니다. 했고요. 그 정도 하시고요. 예, 아까 그 발전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 말을 섞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발전위원회에는 저분들이 상임이사나 5.18 재단 측을 거부하니까 만나기를 거부하니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5.18과 관계없는 이사들로만 3분하고 저희 사무처장을 보내서 만나게 했습니다. 2번 만나요. 저분들이 뭐냐면 그 상임이사 이사장 사퇴를 전제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발전위원회에서는 못한다. 그렇게 돼서 결렬이 된 겁니다. 저분들이 조건 없이 그럼 만나자 했는데 만나자마자 또 상임이사 이사장 사퇴를 이야기하니까 결렬이 된 겁니다. 이사장을 만나서 그랬다고 하는 게 이사장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 개인하고 만나가지고 한 것을 이사회에 통과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저분들은 이사장이 상임이사 사퇴를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사장께서 사퇴하기로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본인이 저분들한테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왜 사퇴를 안 하시고 임기를 채우셨죠? 그거 모르죠.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그건 그분한테 예, 물어봐야죠. 두 번째는요. 예.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저분들이 거절을 하니까 5대5로 하자고 저분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5대5로 해서 들어와서 하자. 네. 12번의 혁신위원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안이 나와요. 그래서 공문을 다시 보내가지고 공청회에 와서 의견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안 옵니다. 그리고 그 혁신안이 이사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혁신안대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됐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저분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소위 말해서 5.18 재단을 특정 단체가 여기 와 있는 설립동지회가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장, 상임이사를 설립동지회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해준 겁니다. 이사장은 추대, 상임이사는 공모. 그래서 이 설립동지회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해줬어요. 이사회에 3사람의 이사를 한 명으로 줄여달라 요청을 저분들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설립동지회, 이 재단을 만든 분들에 대한 문제니까 설립동지회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사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잠깐만요. 사실과 네. 다른 사안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최 위원장님, 예, 예. 제가 좀 버겁습니다. 좀 천천히 가시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시면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정말 무섭네요. 재단 자체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거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퇴를 요구한 건지 아닌 것인지는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설립위원회, 설립동지회.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나 회장님이 회장이신데 여기서 재단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온 얘기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재단은 어떤 특정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5.18 기념재단은 모든 것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설립통지회가 전행을 하고 재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설립통지회 회장이 되기 전에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파견 이사로 재단 이사를 2년간 해봤어요. 제 경험으로는 다른 평이사님들은, 다른 이사님들은 어떤 본인의 구상을 이렇게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으나 저희 설립통지회 출신 파송 이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제가 참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우리 기념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봤으면 쓰겠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이사님들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그때는 후원회였습니다. 후원회장님, 당사자이기도 하고 참으라, 하지 말아라. 그런 설립통지회가 전행을 해요. 자, 봐볼게요. 재단 이사회 구조가요, 시단협 1명입니다. 민교협 1명, 민주변호사 1명, 부산 민중항쟁 기념사업회 1명, 4.3재단 1명, 시의회, 도의회 각 1명씩, 그리고 3단체 각 1명씩 3명에 저희 설립통지회는 3명입니다. 3명.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는 14명인데 15명 구조로 돼 있었어요. 12대 3인데 어떻게 전행을 하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기념재단을 좌지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그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에는 참 저희 설립통지회가 많은 것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애초에 저희 설립통지회는 이사가 4분이 파송됐어요. 5분에서 3분으로 줄였어요. 처음에 5분. 처음부터 4명입니다. 처음부터 4명입니다. 그 잘못된 그 지식이에요. 자, 지금 5.18 재단 이사 전체가 14분이시라고요. 15명입니다. 예. 거기서 설립통지회가 3명. 예. 그다음에 3단체에서 각각 한 분씩 해서 3명. 예. 그럼 이분 소위 5월 관련 단체에서 6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굳이 따지면은 이야기하면. 5월 관련 단체에서 6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끝까지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결정이 어쨌든 저희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안 돼라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었고, 우리가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4명에서 1명을 줄여라, 아무 이유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이 파견이 되는데 그 3명 중에 아주 그 3분 다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자, 한 분은 네, 자꾸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너무 긴가요? 예, 회장님. 결국은 어쨌든 이사 3명 가지고는 마음대로 못 한다. 마음대로 못하고 또 그 동안에 수많은 것들을 저희 설립통지회에서는 양보를 해왔고, 네. 결국은 그 저분들이 주장하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야 이거 우리 상임이사한테 그 접수해서 뽑아 이런 적도 없어요. 재단 이사만 3명 파송했을 뿐입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알아서 저 사람은 후원회에서 믿고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하자,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상임이사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한 일은 재단에 파송할 이사 2분을 선출한 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좀 인지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 이사 설립통지회에서 3명 가지고 이사 재단을 좌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거 뭐 계속 논란해봐야 역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청자들의 판단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의 구성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설립통지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추천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상임이사도 공모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자꾸 이제 이 아니라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반영됐다고요. 근데 이제 설립통지회에서 세석이니까 시민사회가 한석으로 줄이라고 한다 이러는데, 실은 이제 이것도 시민사회의 단편적인 요구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분의 이사들이 계세요. 5월 3단체와 설립통지회, 그다음에 민변, 민교협, 뭐 부마, 4.3, 시민협. 근데 실은 이 구조도 저희들은 이제 90년대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18 기념재단이 새로운 그 시대를 준비하려면 이 틀도 과감히 깨보고, 특히 저는 미래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즉 세대별 그리고 계층별. 그다음에 유일하게 여성 그 이경희 이사님 계셨는데 이미 끝나셨잖아요. 성별도 반영을 해서 뭔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5.18 기념재단의 그 이사의 구성을 내올 때쯤 되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38년 전, 즉 24년 전 그 어떤 관성적인 구조, 틀 안에 있지 않느냐. 즉 설립 동지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이렇게만 확장하면 2018년에 맞는 그리고 이후 30년,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5.18 기념재단 이사회 구성,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계층과 세대와 성별이 조화롭게 그 구성되는 누가 보더라도 참 그 아름다운 구성이다. 저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설립동지의 세석을 한 속으로 줄여라 이렇게만.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에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고요. 지금 시민협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만 이 사회가 변모된다고 하면 저는 그보다 더 나은 실제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뭔가 지지받고 인정받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시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내셨으면 아마 논란이 조금 다르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을 내시지 않았고 아니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잠깐만요. 후원의 3인을 1인으로 줄인다 이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시민사회단체 잠깐만요. 시민사회단체 협의 결과 3월 8일 날 우리 재단의 현장에 갔던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김영정 선생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후원회가 사실상 5명 이사로 구성돼 이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후원회 추천이사 3명 중 이사장 상임이사를 실질적으로 내정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의 추천이사 3명을 1명으로 줄여서 한다. 저분이 발언한 내용이에요. 김 이사님 지금 그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예, 오늘 밤을 새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토론 시간은 다 끝나가는데 예. 저 김영정 위원장께서 좀 적절한 타이밍에 화제를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얘기 좀 해보시죠. 이제 5.18 재단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저분들은 5.18 기념재단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러죠? 네. 또 기본적으로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예. 진정 5월을 사랑하고 기념재단을 사랑하신다면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는 본인들 스스로 휴전을 했어야 됩니다. 즉 재단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리의 원상이었고 타도해야 될 적으로 표현될 정도로까지 올라왔었더라도 지금 이 시기는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죠. 다 잘 아시죠. 물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재단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춰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는 재단을 사랑하시면서 이 중차된 시간에 재단을 계속 흔들어 대고 기본적으로 설립동지에서도 다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안배장 발굴부터 특별법 등등 얼마나 많은 일이 산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80년부터 촛불까지 동지적 관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왔었다면은 상대를 비판하는 것도 그때그때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나온 건을 보면 물론 잘못은 있겠죠. 누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고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으니까 주의 촉구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또는 재단 이사 구성에 있어서 그 생각까지 할 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거침돌이 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 또 기념재단이 새롭게 태어난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공청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온 줄 알아요? 회장님. 혁신 자체 그 자체가 아니 재단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념재단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겠어요. 회장님 지금 시기의 중차대함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금 5.18을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진상규명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모두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상대를 아니요, 비난하고 아니요. 토론을 하시면 아, 얘기들이 다 합쳐질 수 이제 있을까요? 아니 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저분도 굉장히- 마찬가지고. 굉장히 거친 뭐 적이다 뭐 이렇게 아니, 표현을 회장님. 하시는데 오늘 이제 그것은 오늘, 네. 오늘 공청회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수록 서로 동지적 관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려다 자,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된 저 겁니다. 회장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새로 느끼는 것은 광주시 특정감사만이 아니라 실은 5.18 기념재단 감사들도 2016년 상반기 감사 보고서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재단의 집행부가 바뀐 지 벌써 1년. 다시 얘기하면 우리 또 감사 상임사님 이야기로 갑니까? 또 감사 이야기로 가는 재단 건가요? 내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고주의, 5.18 가족주의, 그리고 일부 낡은 타선과 관행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5월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도 헛된 구호일 뿐 재단 감사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6년 상반기면 그 감사 자정 능력- 뭐요? 예?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재단 감사님이시라니까요. 5.18 기념재단. 저는 자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감사의 그 지적만 감사- 반영을 했더라도. 그래서 오늘 그 확인되는 부분에 것은 대해서는 광주시 특별감사 지적도 재단 자체의 감사 지적도 지금 수용을 못 하시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래가지고 어떤 혁신이 있겠습니까? 뭐 서운하신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비판에 감사- 재단이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거의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사 이야기를 하니까요. 감사 결과가 주의 촉구가 주의 촉구예요. 주의 촉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은 주의 촉구를 가지고 기관 경고라고 하는 거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별것이 사실 별것이 없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기 다 채우셨잖아요. 아니 부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36주년 그 행사위원회 그것도 보고가 안 됐잖아요. 정산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물고 뜯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재단이 행정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미숙했다. 이건 우리가 동의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들으려고 안 한다니까요.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저 감사 우리 내부 감사 저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저것이 빌미가 되게 맞아요. 저기 빌미가 되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저 감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떻게 많은 이사들이 인재에 깨닫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 구구한 얘기를 다 하셔도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요. 아무도 알아듣지 예,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좀 발전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재단의 얘기를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 또 광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5.18 기념재단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큰 죄고 잘못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진보연대 쪽에서 한 분이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국은 그분들이나 저희나 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참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도 또한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광주 지역사회가 좀 가장 진보적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수적입니다. 이 말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설명이 필요한 발언인데요. 어쨌든 저희 설립 동기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예우를 하고 또 기념재단이
오로지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랄 뿐이고요. 근데 그 일을 꼭 5월 소위 말하는 관계자들, 5월 단체 회원들만 하셔야 합니까? 광주 시민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저희 그 5.18 기념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칭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이런 그 불협화음이 없이 잘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설립동지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 마지막 한 분만 말씀하시고 오늘 토론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최희성 위원장님. 네,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 뭐 토론의 모습이 현재 5.18 재단이 취한 뭐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니까 한 뭐 2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단은 뭐 1년에 30억 정도 뭐 그동안 수백억의 예산이 국비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인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견제나 감시 이런 체제가 뭐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행정에서 또 광주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저는 또 이사로 들어가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뭐 시의회 추천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와서 그 이사회 추천목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뭐 그래야 어느 정도 내부에서 그 자정자격이 있을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앞으로는 좋은 대화의 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들 이제 재단 쪽에서 계속 제안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안도 시민사회와 재단이 1대1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더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라든가 특히 뭐 사실은 뭐 행안부에서 24억 정도 매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좀 참여를 하시고 뭐 각계각층에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과연 재단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러한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1시간 가까운 토론을 벌였는데 5.18 재단과 시민단체 간의 입장의 차이만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찹찹합니다. 정말 80년 5월 그날처럼 온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5.18 재단이 될 수는 없을까요? 80년 5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광주 5월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들 그리고 마음 함께 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는 5월 재단이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